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추적해보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오늘의 강력반장, 강력 사건을 검사 시절에 척척 해치웠던 김우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반장과 함께 볼 첫 번째 강력 사건 단서는 이겁니다. 자, 누군가 이 경차 차량의 유리를 훼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사건은 뭘까요? 사건의 영상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제 울산이에요. 한 차량이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후진하죠.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차를 둘러쌉니다. 소화기로 앞 유리를 내려쳐 부수며 차량을 저지합니다. 오! 그대로 밀고 가는 차. 자, 차 문이 열리자 재빠르게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가 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또 혹시나 또 다른 칼을 또 소지하고 있는가 싶어 약간 두려움은 있었죠. 일단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자꾸 이 여자 다친 여자분을 일단은 병원을 빨리 후송을 시켜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자, 김 반장님, 이건 네. 무슨 사건입니까? 스토킹 사건이고요. 스토킹이요? 결국 뭐 이제 헤어지자고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네. 헤어진 전 연인이 이제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폭행을 했었었고, 폭행하고 나서 한 엿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는 뭐 살해하려고까지 했었던 이런 느낌입니다. 예, 지금 보면 이별 통보에 격분해서 폭행 1차 신고가 있었고요. 전화 168통, 문자 메시지 400통, 스토킹이죠. 9일에는 자택 앞 스토킹으로 2차 신고가 있었다는데 지금 다른 사건들과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검찰, 경찰의 구치소 구금 신청을 또 기각했고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처분만 내려졌는데 결국에 그제 직장을 찾아서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서 중태에 빠졌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도망가려 했다. 이 대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변호사님, 네. 불과 최근에도 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던 여성이 계속해서 1차 신고, 2차 신고했는데 검찰이 그거 기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살해로 이어졌던 사건이 많았는데 네. 자꾸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일단 제일 큰 게요. 검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뭘 되게 중요하게 보냐면 피해자 의사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네. 피해자가 좀 선처를 해주고 싶다든가 뭐 구속하지는 뭐 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의견을 표시를 하면 그거를 당연히 참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류의 스토킹 사건은 대부분 초범인 경우가 많고 범행 동기도 보면 되게 좀 약간 뭐 순간적인 격정의 마음을 뭐 추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으면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 사람을 뭐 감옥에까지 가두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과하다 싶으면 기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스토킹 살해 사건 같은 경우 최근 검찰이 경찰의 구치소 유치 요청을 번번이 이제 기각했었던 사건들이 반복적인데 검사가 좀 나이브하게 생각한 건 아닙니까? 그게요. 검찰에서 항상 기각하지는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뭘 보냐면 기록을 보고 이거는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 절대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검사나 판사나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위험한지가 기록에 제대로 안 나와 있으면 이거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럼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의 위험성이 어떤지에 관해서 초동 대처하는 경찰관이 피해자랑 정말 깊이 있게 상담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가 단순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닌지를 결국은 직접 수사한 경찰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경찰이 파악해서 이러해서 위험해서 피해자는 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살펴보면 위험성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이 검찰에 기록을 올린 경우에 검사가 함부로 기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도 중요하지만 입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입증이 중요하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두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자, 송도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경찰이 어떤 결과를 냈을까요? 자, 오늘 아침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살해 계획했습니까? 생일 때 범행 계획한 이유 있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건 맞습니까? 집에 사제 폭발물 설치 왜 하셨나요? 아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범행 결심한 결정적 순간 있습니까? 아들 살해하신 범의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폭발물을 정말 특별히 하신 겁니까? 범행 동기가 미스테리였습니다. 경찰 어떻게 결론 내렸을까요? 망상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A씨가 아들이 전처와 짜고 나를 셋업했다,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가족들은 경제적 지원 아끼지 않았다. 누적된 착각과 망상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 망상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망상 범죄 이게 뭡니까? 망상 범죄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적절한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거 부적절할 수 있다. 무슨 네, 말입니까? 왜 그러냐면 망상이라고 하면 이게 약간 정신병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정신병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게 법률상의 감경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망상범죄라고 말하는 순간 경찰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모양새가 돼요. 이러다 그러면 형 깎인다. 네, 이게 과연 그렇게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는 맞아 보여요. 특히 뭐 이제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셋업했다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뭐 함정에 빠뜨렸다 이런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옆에 누가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나름 할 도리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생각하기엔 부족했던 것 같고 그거 부족하다고 해서 가족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정신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지극한 이기심의 발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수사기관에서 망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사건을 뭐 이등의 결론을 내리는 게 현 단계는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경찰도 오늘 저희 돌직구 강력반 보셔야 돼요. 검사 시절 강력 사건들 많이 처리했던 김 변호사님의 설명이 일리가 상당히 있게 들립니다.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 8월부터 범행 계획, 이불의 격발 실험, 범행 당시 총열 4개, 총알 15발 소지, 손자 며느리를 향해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조용히 해라, 며느리 지인 추격하며 격발, 불발됐다.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나 준비를 했는데 네. 단순히 망상범죄다, 정신병력이다라고 경찰이 단정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됩니까, 변호사님? 지금 추가되는 거죠. 살인 미수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살인이 기수에 이른 거고요. 살인의 실행을 착수를 했는데 결과 발생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미수가 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며느리나 손자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라는 거는 살인의 실행 행위를 착수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났을 뿐이지 이거는 살인의 결과가 안 났을 뿐이 실질적으로는 살인이랑 똑같기 때문에 처벌을 약간 깎아주기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깎아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망상 범죄로 수사기관이 단정해서는 안 된다. 김우석 변호사의 돌직구였습니다. 세 번째 강력한 사건 만나보시죠. 단서 보시죠. 이게 뭐예요?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정말요? 영상 보시죠. 뭐야 저거? 아 무섭다 무서워. 왜 막 오는데 이쪽으로? 저 뭐야? 이게 뭐야? 뭐 무섭네 저거. 뱀인가? 금방 이쪽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게 뭐지? 우와.
미쳤다. 이거 나가야 될 것 같아. 무섭다. 뭐 저런 게 돌아다녀 한강에? 영화 괴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혹시 그게 저 괴물 아니에요? 아, 그럴까 봐 수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하면 저것도 나와요? 근데 이게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아,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수사 좀 해주세요. 이거 수사를 하고 싶은데 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법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의 단서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 건데 저거 뭐 범죄의 단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저 정체가 뭡니까, 변호사님? 그거는 뭐 이제 영화의 한정편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수달 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물뱀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물고기 같진 않거든요. 굉장히 네. 크고 좀 두껍고 괴 생명체일까 뭐 누리꾼들 의견 사이가 굉장히 분분하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누리꾼 의견 한번 보세요. 수달 여러 마리 아니냐? 수달이라면 더 활발해야 한다. 누가 키우든 악어를 방류한 거 아니냐? 비단뱀일 수도 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모르죠.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게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해달라고 오면 수사기관은 수사 안 하고 할 수 있는 뭐 최고가 소방 이런 쪽에 넘겨서 이게 뭔가 안전상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 좀 살펴봐 달라 이런 정도밖에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영화 얘기 나와서 말인데 혹시 뭐 연예인들이나 영화계, 문화예술계 이런 쪽 수사도 해보셨죠, 많이? 뭐 수사해본 적도 있고 그거보다 제가 예전에 어떤 뭐 재벌회장님 사건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했는데. 예, 압수수색 현장에 국내의 최고 정상급 남자 연예인이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왜 거기 있어요? 네, 그 재벌회장님의 협력업체 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여서 같이 골프 치러 가던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그 집을 압수수색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뭐 이런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꾹 참았었습니다. 어떤 말이요? 공은 공이고 살은 삽니다. 네. 사인 하나 해주세요. 사인 하나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돌직구 강력반 사건 풀어봤습니다.